스타트업들은 이게 원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업이 괜찮다고 지금 인정을 해줘서 사업을 지원을 해주는구나, 투자를 해주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한 모티베이션이 돼가지고 더 도약을 하실 수가 있고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특히 돈, 금전적인 문제를 조금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지원 많이들 하시죠? 많이 하세요? 사업 지원 많이 하시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꼭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 지원 많이 하세요. 여기 보육센터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죠. 그리고 그런 거 많이 안내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지 홍보라든지 마케팅 뭐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좀 넓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안목이 굉장히 넓어지실 수가 있어요. 왜 이런 거를 지원을 하지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에서 어떤 식으로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지 남보다 조금 이렇게 좀 눈에 띄고 더 심사위원들한테 국민을 당길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 계획에 이제 정부 지원의 이제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목적은 아시다시피 이 지원금을 이 스타트업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 회사가 발전을 해서 고용을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가 외형이 커지면은 반드시 이제 고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의 목적은, 정부의 목적은 이 고용 창출의 극대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외형이 커지고 매출이 늘수록 이제 소비가 촉진되는 그런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출 주도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실제로 중소기업의 이제 해외 진출을 굉장히 많이 장려를 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왜? 수출을 많이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 목적을 우리 회사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이 사업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첫째 목적은 고용 창출이라는 걸 많이 보여주셔야 되고 해외 진출까지 뭐 가지고 있다는 거를 반드시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보편화된 기술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배달앱 같은 경우는 배달앱 앱을 처음 시작한 배달의 민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배달 관련한 앱이 아마 수십 개가 있을 거예요. 그렇듯 이게 유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최초일 수도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기술 개발이든지 반드시 그 기술 개발에 먼저 있었던 최초 업체들도 있었을 거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성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돋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이거 다른 데서 있는 건데, 이거 뻔히 있는 건데 이렇게 다들 인식을 하기 때문에 기술성보다는 이 사업을 어떻게 확장을 해서 어떻게 매출을 발생해서 어떻게 외형을 확대해 갈 수 있다는 그런 기술성보다는 사업성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공유 자동차 앱이나 배달앱 이런 게 아이디어는 독창적이지만 이거를 구현하는 요소들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던 것들을 가져다 아이디어만 접목한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기술성을 강조했다고 하면은 아마 주목을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렇듯 반드시 기술성보다 이제 사업성에 집중해서 어떻게 사업을 구체화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갈 것이다, 이 사업을 크게 확장할 것이다 하는 그런 큰 맥락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예로 밑에 보시면 이제 사업성 위주로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하기예요. 사업성 위주로 작성한다면은 기술개발의 개요, 차별성, 독창성, 그다음에 특허 내용, 개발 및 방법에 대해서 사업성 위주로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사업성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럼 기술 개발의 이제 그 요소가 아니라고 하면은
과연 어떻게 이거를 사업적 이렇게 차별성 있고 독창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지에 대한 그 의구심을 드실 건데, 그 밑에 보시면은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그 어떤 시스템과 연결되고 이제 연결되고 어떤 기능을, 그러니까 기능적인 요소에 구현이 되고 있는지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다음에 성능 지표, 목표 측정 방법은 이제 그것만큼은 객관적으로 이제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첫 번째 사업 계획서인데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모든 사업 계획서 맥락이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앞장에 위치하면서 모든 이제 심사위원들이 가장 주목하고 가장 배점을 높게 보는 게 창업 아이템에 대한 개요하고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창업 아이템하고 이제 개요성의 개요 및 필요성이라고 이제 다시 한번 드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경과 필요성 관련돼서 내 제품과 유사한 또 서비스와 유사한 그런 것들을 많이 서칭을 하시고 계속 그 속에서 실체를 이제 내 제품의 고유성을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좀 시간을 두고, 왜냐면은 내 제품을 어떻게 보일까를 놓고 봤을 때 반드시 이제 비교 제품이라든지 비슷한 서비스 제품 분들을 반드시 찾으실 거잖아요. 거기에서 내 제품만의 이제 독창성을 계속 끊임없이 이제 검증을 해나가고 정의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실체를 이제 정의를 하셨다면은 개요도라든지 뭐 구성도를 그리고 개발 배경이 되는 이제 필요성도 이제 확정하셔야 되고요. 이제 수십 장의 이제 페이지가 나올 만큼 조사를 하셨다면은 그걸 이제 1페이지로 압축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어떻게 내용을 한 10자 말을 해서 전달을 해야 될 내용을 한자로 딱 명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다면은 그거만큼 좋은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 내용을 계속 서머리하고 요약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을 나 혼자 딱 써 놓으시고 괜찮다고 만족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아까 그 제품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위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보다도 뭐 전혀 동떨어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한테도 어필이 될 수 있게끔 조언대로 받으시고 다시 수정을 하시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나 혼자, 내 기업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 같이 모두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도 받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좀 주변에 많이 내 사업을 알리시고 내 사업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도 알리셔서 공감도 같이 하시고, 아닌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그 부분도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네,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요가 이제 작성이 됐다면 이제 필요성, 왜 이 제품이, 왜 이 기술이, 왜 이 서비스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앞자는 이 기술이나 서비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기술이 지금까지 국내에 없던 거, 전 세계 최초, 뭐 아니면은 뭐 이 업계 최초라는 것들을 무조건 강조를 하십시오. 아니더라도 강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이게 정말 최초야 하고서는 관심을 갖고 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제품이 최초라는 거를 설명을 하시고 그 최초에 맞게 이 필요성을 어필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최초가 돼야 되지? 솔직히 이 제품이, 이 서비스가 괜찮기 때문에 사업을 다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시는 목적을
최초다 아니면 이 기술이 지금까지 없던 기술이다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라는 거를 다 염두를 해주시고 사업을 지금 다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서도 어필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무조건 해외 진출.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국가는 수출 주도 국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수출을 굉장히 장려를 하고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 진출이 아니시더라도 해외 진출을 할 예정이다, 해외 진출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요소들은 반드시 그 안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기술 개발의 개요는 제품과 이제 서비스의 정의에 해당되니 이제 그것은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이제 검색 사이트라든지 시장 조사를 많이 해보시고 주위 분들하고도 많이 상의를 하시면서 공감도 받고 또 겸허하게 쪽에서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반드시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그 써머리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심사위원이라든지 누가 봐도 좀 어필이 될 수 있게끔 글을 계속 써서 꾸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술 개발에 그러니까 이 정부 지원은 거의 R&D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의 이제 독창성이라든지 차별성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술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사업화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과연 사업화에 초점을 맞추면은 독창성과 차별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장 확대 이렇게 함으로써 매출이 극대화되고 시장이 확대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가설을 세우시고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진출이라든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왜? 1, 2년 전부터 내가 지금 서비스라든지 상용화하려고 하는 이 기술 제품은 1, 2년부터 관련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마구 진출을 하려고 하는 실정이다 하는 것들을 서두에 써주시고요. 근데 이제 도입기 그다음에 선두기업 경쟁이라고 써놨는데 그런데 이제 어떠한 문제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직까지 비활성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어느 기술이 어떠한 이유로 앞서가고 있다 하는 이제 도입기라든지 선두기업의 이제 경쟁 부분을 이제 기술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자의 니즈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왜냐면은 이게 최초 제품이에요. 최초 제품인데 이미 시장이 없어요. 그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이든 일반 사람이든 이 제품이 괜찮은 건 맞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시장이 존재하고 있어? 이렇게 봤을 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 제품에 대해. 근데 반드시 그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파생된 비슷한 시장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 시장에 대해서 반드시 지금 소비자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막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아이미는 이 제품이 그렇기 때문에 빨리 출시가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을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시장 확대에 관심이 증가하면은 기존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기술 대비해서 기존의 기술들이 문제와 심각성이 심하기 때문에 내 제품이 반드시 출시가 돼야 한다라고 어필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좀 과장되게 더 구체화하고 부각시키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이라든지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읽을 때 정말 문제가 심각하네. 정말 문제가 심각하네. 갸우뚱하게 그렇게 좀 과장되게라도 그렇게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점은 이미 알고 있는 근거가 이제 근거가 필요할 뿐이지 논리적 근거를 이제 찾아서 증명하시면 돼요. 그것도 요즘은 인터넷 구글링만 하시거나 이렇게 네이버라든지 검색 사이트
비슷한 그것만 찾기만 넣기만 하셔도 관련된 자료들이 수십만 개가 이렇게 쏟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 읽고 그런 것들을 다 서머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부연 설명하실 때는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실 때는 객관적이면 좋겠죠. 그래서 자료 출처, 뉴스 기사나 뭐 보고서, 연구 논문 뭐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하시면은 굉장히 신뢰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및 이제 서비스의 문제점을 제시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해서 시장 확대가 증가되고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기존 기술의 문제의 심각성이 충분히 알려졌고 했을 경우 내 제품이 마지막으로 해결 방법은 내 제품이 최고다, 내 아이디어가 최고다라고 과장되게라도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아마도 이게 한 두세 번, 2, 3등은 할 거예요 얘기한 것보다 가당치 않지만 제가 동종업계 1위입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람은 좀 아니라고 처음에 생각하더라도 그게 이제 인식 속에 이제 각인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사업계획서를 정부 지원이라든지 뭐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미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나머지는 한 30% 정도 해당되는 내용이고 이 부분을 정말 잘 쓰셔야지 사업계획서가 계속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제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성능 지표라든지 이제 측정 방법들은 객관적이고 굉장히 그 객관적이면서 신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표준화된 규격화가 다 존재를 해요. 어떤 제품이든 어떤 테스트를 하던 그런 것들은 표준화된 규격화되어 있는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제시를 하시면 되고요. 단 성능 지표와 문제 목표는 절대 모호하면 안 됩니다. 뭐 99번의 테스트, 뭐 6번의 테스트를 했는데 5번은 몇 점이 나왔고 뭐 성능은 어떻게 됩니다 하는 거를 반드시 수치화를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모든 성능 지표는 이제 측정 기관은 공인시험 기관에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뢰성이라든지 객관성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테스트 시료 수는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 5개 이상으로 이렇게 항목 카테고리 만드셔가지고 시료는 한 5개 정도, 뭐 6개 이렇게 제시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 내용을 작성을 하실 때는 기술 개발의 이제 최종 목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개발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인데 뭐 그 부분은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새로운 자료를 뭐 이렇게 따로 만들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미 여기까지 그러니까 성능 지표까지 준비가 되셨다면은 기존에 조사하시던 자료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 자료들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준비된 자료로 잘 설명을 하시면은 이 부분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끝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돼야지 정부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판매 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이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꼭 염두를 고려를 해두시고 작성을 하시는데 제품하고 서비스 이제 판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어필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제품화 양산 판로 개척 부분에서도 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다. 빨리 회수할 수 있고 돈을 빨리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원도 결국에는 이 사업화가 되는 과정을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10년, 20년 걸릴 겁니다 하면은 뭐 누가 솔직히 투자를 하겠으며 누가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과장되더라도 가능한 한 판매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다, 매출화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과장되더라도 꼭 그렇게 작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이 이제 양산할 수 없는 제품이나 이제 서비스도 많은데, 먼저 이제 그 제품의 가격을 정의를 하시고, 제품의 이제 정의, 가격, 그다음 판매 방법, 그다음 프로모션까지 표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딱 누가 눈에 봐도 서머리가 잘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수익 모델을 해주시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업가의 핵심 초기 침투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빨리 벌 수가 있는데 전략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 초기에 어떤 식으로 이 기존 시장을 침투를 해서 다른 기업보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그 단점을 극복을 하고 빨리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이 부분에서는 판매 계획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 시장 침투 전략은 개발한 제품을 누구한테 팔 건지, 왜 그 고객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근데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아까 그 처음 사업계획, 나를 위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실 때 타겟팅이 반드시 돼 있어야 됩니다. 내 제품은 뭐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 어느 일반 사람들조차한테도 외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제품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연령대는 어떻게 되고 어느 그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지, 어디에 많이 이 제품이 이제 팔리고 있는지를 반드시 조사하셔가지고 타겟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는 수출을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수출 계획에 대한 부분도 없으시더라도 수출 계획의 부분은 어떻게 하셔서라든지 반드시 꼭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주요 판매처 이제 예상 근거 작성하실 때 매출액이라든지 원가, 순매출을 꼭 계산을. 근데 이 부분은 아마 그 사업화 계획 하실 때 많은 업체 찾아다니시고 미팅을 많이 하셨으면은 분명히 이제 매출액도 나오실 거고, 원가도 얼마 정도가, 공급을 얼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가는 얼마 정도가 예상이 될 거라는 것들은 아마 이미 그 기존에 다 그 과정을 거치셨으면은 다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작성하시는 건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